부동산 교육은 랜드프로. 안녕하세요. 랜드프로 아나운서 MC 여도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생애수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의 자산관리 함께 알아보는 시간 준비됐는데요. 유평창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생애수지 프로그램으로 그래프를 통해 한눈에 알아본 결과 네. 이거 잘못하다가는 정말 빚이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네, 오늘 또 두 번째 사례 준비하셨다고요? 맞습니다. 이번 사례는 50대 외벌이 가장인데 뭐 혼자 벌이니까 돈이 적을 수 있다 이게 아니고 부동산 재테크 잘해가지고 거액의 부동산을 하나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걸 믿고서 이분도 상당히 그 웰빙 그런 그 생활 프로그램을 짜서 지금 걱정스러워서 제가 상담한 케이스입니다. 네, 무엇보다 지난주와는 약간 케이스가 다른 게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뭔가 조금 다른 반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시 경제지표는 물가 상승률은 2%를 받고요. 이제 은행 금리는 1.5%를 받고 이분은 자녀가 다 커서 학자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특이한 점이 자녀 결혼식 자금으로 결혼 자금으로 3억씩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들, 딸 두 분 있는데 결혼 자금으로 3억씩. 네, 그 집 하나 해주겠다는 겁니다. 네. 부럽네요. 네. 그래서 이분은 부동산 쪽에 재미를 봐서는지 몰라도 자녀들에게도 부동산으로 시드머니를 깔아주겠다. 이런 이제 훌륭한 아빠십니다. 그렇죠. 뭐니 해도 벌어들이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요. 네. 네. 보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준식 씨, 물론 가명인 거죠, 다. 네. 이준식 씨와 박현주 씨가 각각 64년생, 68년생 그렇습니다. 네, 박현주 씨는 전업주부죠. 그리고 딸과 아들이 있어요. 네, 딸은 직장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가게에서 이제 벗어났고 아들은 대학교 이제 거의 한 학년만 더 다니면 졸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본인은 이제 연봉이 8천만 정도 되는 직장인이고요. 60세에 퇴직을 할 건데 2억 정도의 퇴직금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월세 받는 부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오피셀이. 그래서 요거 한 달에 40만씩 받아가지고 480만 원 정도를 20년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 케이스입니다. 필요자금 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필요자금을 한 달 생활비를 400만 원을 쓰겠다 이거죠. 400만 원을 상당히 많이 쓰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 교육자금은 막 끝났으니까 이거는 반영하지 않고요. 결혼자금 부분도 별도로 3억 원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건 반영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이렇게 그 여가자금 및 여유자금을 제시해 봤습니다. 채워보라를 하니까 이분이 연세가 54세를 바꾸겠습니다. 이 부분을. 자, 54세에 지금부터 80세까지 이분은 좀 더 오랫동안 그 여행을 다니겠다고 해요. 아무래도 좀 더 여유가 있으시니까. 맞습니다. 네. 해외여행을 갈 때 역시 1,000만 원 정도 예상했어요, 이분도. 1,000만 원 얘기하더라고요, 보통. 뭐 900만 원, 1,100만 원 이상 하니까. 네. 국내 국내 여행도 역시 이분은 적지 않게 1,000만 원 가겠다. 아주 레저 이쪽에 상당히 관심이 있으세요. 경주사비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 나중에 한 80세까지, 보통 80세로 다음에 맞추셔가지고, 한 달에 한 400~500만 원 정도가 한 500만 원 보겠습니다, 여기 있게. 물론, 제가 이렇게 약간씩 바꾸는 이유는 논쟁이 많았어요. 여기 상담을 하는 동안에. 뭐 본인이 옳다 그러다 해가지고. 자, 부모님 지원비는 이분은 없는 걸로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지금 뭐 안 계시기 때문에, 이거 제로로 하겠습니다. 이걸 제로로. 자, 병원비도 이분도 역시 61세부터 해서 예상 수명은 이분은 85세까지 받고요.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연간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61세부터 85세까지면 거의 한 25년간. 그렇습니다. 이것만 해도 2억 5천인데요. 그렇죠. 적지 않죠. 네. 세금도 지금부터 운명할 때까지 역시 한 500만 원 정도는 부담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여기 있는 부분은 아예 일반적인 결혼자금을 빼버리고 여기에다 별도로 자녀지원자금을 넣기 때문에 3억씩 이렇게 6억인 거죠. 두 개 합치면. 네네. 6억 원을 준비하는 걸로. 이렇게 좀 특이한 경우죠. 이렇게. 많이 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자녀지원자금을 이제 본인이 자녀가 30살 때 결혼하길 바라기 때문에
본인 나이 한 60세 정도, 60 정도면은 가능하다. 그때는 줘야겠다 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한 번 일시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60세에 1년이니까 그냥 6억이 지급되는 거죠. 이 60세에 6억이라는 자금이 한 번에 나가게 되면은 그 리스크가 꽤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분은 부동산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부동산은 크니까 좀 자택이.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이 또 있으니까 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이분이 만약에 정상적인 직장 생활 해가지고 1년에 2, 3천만 원 모으기도 어렵거든요. 근데 집 하나 잘 사가지고 예전에 한 7, 8년 전에 샀대요. 그때 한 3억 주고 산 것이 지금 한 19억 정도 간다고 합니다. 하다 보니까 그 집 하나 믿고, 즉 집이 돈을 벌어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집은 집이거든요. 현금을 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은 언제, 얼만큼 주택을 금융할지에 대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뭐 어찌되었던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준비장 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동산이 1억 정도 되고요. 이것저것 해가지고. 그리고 금융도 좀 여유가 있습니다. 이분은 한 2억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뭐 은행, 증권, 보험도 합쳐가지고. 부동산 19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오피스텔 1억 5천을 뺐습니다. 월세가 나오는 걸로 대체했기 때문에 소득으로. 네. 즉 소득화 됐기 때문에 자세는 안 넣었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63세부터 1,800만 원 받는 걸로 보겠습니다. 만기 60세까지 근무한다고 봤을 때 배우자는 전업주부니까 없죠. 다른 거는 이제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지 않은 자산이 있지만 이 부분은 생애 수지와 전혀 관계가 없죠. 수입 지출과 관계가 없거든요. 재산 규모니까. 그래서 저 부분 사실 저는 걱정이 됩니다, 미리. 자,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저도 지금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요. 네. 물론 이제 부동산이 있긴 하시지만 외벌이에 아무래도 배우자분 역시 그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부분을 조금 맞습니다. 감안을 한다면 네. 과연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프입니다. 짠, 봤더니 분홍 색깔은 필요자금, 초록 색깔은 준비자금인 거 아시죠? 전 구간 거의 다 필요자금이 많군요. 즉 0에서부터 밑에 있는 노란색 그래프, 막대 그래프는 전부 다 적자라는 뜻이에요. 아니 올라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죠? 네. 네. 자, 그럼 얼마까지 마이너스냐면은 딱 보니까 27억 6천만 원까지 마이너스가 됩니다. 야, 27억 6천 이거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집안 자체가 파산인 거죠. 뭐 이렇게 네. 보면. 자, 이렇게 해서 본인 충격을 딱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해보자 해가지고 재설계를 다시 했습니다. 지금 재설계 완료를 했습니다. 네. 표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가져온 결과 이제 생활비를 제가 좀 세게 얘기했습니다. 반으로 줄입시다 그랬어요. 아주 반토막 냅시다. 절반. 생활비일 절반으로. 네. 네. 그리고 해외여행은 이분은 뭘 좋아하기 때문에 한 2년에 한 번씩 가는 걸로 이렇게 뭐 해외를 자주 가겠다는 거예요. 대신 국내 여행을 좀 줄이자. 국내 여행을 절반 날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해외여행과 국내 여행에서 거의 절반 정도씩 그렇습니다. 네, 절감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경조사비는 그대로 가는 거고 부모님 시험비 어차피 없었고 병의원비도 역시 이분도 71세부터 아프겠다. 뭐 이렇게 다시 얘기를 했어요. 세금 건드릴 게 없고. 자, 이게 문제입니다. 아이들에게 6억 원을 지원해주고 파산을 하는 것은 아주 안 좋은 방식이겠죠. 제가 볼 때는 남겨주는 어떤 금액보다는 빚이 더 크지 맞습니다.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 뭐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이런 뭐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반으로 줄이기로. 그래서 각각 1억 원천씩 해주는 걸로.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의 일부 지원하는 개념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억 원을 줄였습니다. 이 부분을. 자동차 교체도 자동차도 이분은 좀 큰 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뭐 H사에 뭐 3,500cc 이런 거 타고 있었는데 이것도 300만 원대로 줄였습니다. 즉 3천만 원짜리가 되겠죠. 10년 모으는 거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그래프 보겠습니다. 줄이기 좀 많이 줄이긴 했는데 자, 그래도 보겠습니다. 자, 과연 얼마까지 절감이 됐을까요? 그래도 조금 8억 정도. 8억이면은 많이 줄었죠. 네. 그래도 여전히 8억이라는 돈은 큰 돈이에요. 그렇죠. 8억에 대한 부분 역시 더 어떤 진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역시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일 좀 합시다 했더니 일을 절대 안 하고 싶대요. 그다음 본인이 하도 힘들게 외벌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노후에는 삼식이가 되죠. 삼식이가 되고 싶대요. 네. 집에서 해주는 밥을 세 끼 다 먹고 싶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왔죠. 준비자금 쪽으로.
자,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은 거주용 주택입니다. 자, 이 주택을 19억짜리면 크죠. 19억이면 그쵸? 네. 불업비도 좀 큽니다. 사실 예금 우리 주택연금도 1가구 1주택 9억 원까지가 되거든요. 네. 지금 규정상 그것도 해당되지 않거든요. 뭔가 부동산에서 좀 현금으로 순환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답이 나올 듯 싶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저번은 10억 정도짜리 집으로 축소 이전하는 걸로 얘기를 했고 9억 정도 올려봤습니다. 한번. 그동안 3억짜리 집이 10억까지 커진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오래된 집 하나 갖고 있는 형태지만 환가를 하게 되면 9억이라는 현금이 나올 수 있다. 특히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전히. 그래서 집을 10억짜리로 줄이고 그리고 기존에 2억 원 현금과 9억을 더하니까 11억이 되겠죠. 현금 계정이. 이 정도면은 좀 여유가 있겠죠. 당연히. 미래에 이분이 85세 때 운명할 때 8억이 마이너스였잖아요. 하지만 지금 9억 원을 지금 당장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렇죠. 금리 무시 못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 보겠습니다. 또 엄청 불필요하게 또 많이 남아요. 5억 5천을 남깁니다. 5억 5천을. 이야. 이것도 좀 불필요합니다. 왜냐면 이번에 초심이 뭐냐면은 자녀에게 집 하나 해주겠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아니 그럼 이 남은 부분에서 조금 충원을 해주는 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역시 우리 MC님이 감각이 뛰어나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붙이고 자녀에게 당초해주고 싶었던 시드머니, 즉 집 하나 해주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3억에 다시 6억을 해주는 걸로 3억씩 올렸습니다. 3억을. 이야. 결국은 자녀분들은 집 한 채씩은 받게 되겠네요. 그런 의지가 강하니까요. 네.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자, 봤더니 이 정도면은 뭐 2억대 정도, 2억 한 3천 정도 되겠죠. 이 2억 정도만 7천 돼도 정도. 훌륭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를 졌는데, 그리고 운명하더라도 2억 한 7천 정도 남기는 거거든요. 이러면 뭐 이 가정에서는 해피엔딩이죠. 뭐 이 정도로만 생을 마감할 수 있다면 비교적 훌륭한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분이 병치레 하거나 뭐 이 부동산 값이 또 폭락하거나 하는 것은 또 예외를 하고요. 현재 유지된다고 봤을 때의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강남권에 있는 분들의 케이스입니다. 그렇지 않은 곳에는 이렇게 19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네. 네, 오늘 역시 생애수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난 시간과는 또 다른 사례로 살펴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좀 와 닿으셨나요? 저희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사례로 계속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배우고 투자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